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사회공헌부에서 금융교육팀을 맡고 있는 신영민 과장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멀리 계신 학생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되게 새롭기도 하고, 어, 어, 비대면이라 조금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많이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은행에서 은행도 이제 여러 전국에 있는 학교와 결연되어 있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금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중에 같이 또 연관이 돼서 또 영사관 분들께서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네, 학생분들과 만나 뵙게 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이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나누고,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은행원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2, 3 정도 한국 나이로 고등학생 정도 되신다고 들었는데요. 수준이 너무 학생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 강의가 재미없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지만, 기본을 들려드리는 제 자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요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그에 맞는 음식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뭐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으면 멋진 선물을 사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도 재료를 사야 하고, 집에서 살고 싶어도 집을 사거나 빌릴 때도 돈이 필요하고, 아플 때도 병원비를 내야 하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모든 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관련된 금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생산자가 만든 물건과 저희처럼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죠. 이것을 바로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같은 느낌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돈이 여유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면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을 바로 금융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화폐나 통화를 융통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금융이라고 하고, 금융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금융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돈이 있겠죠. 요즘은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지불 수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요즘은 체크카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권, 학생분들이 많이 쓰는 교통카드, 거기에 요즘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소액 결제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지불 수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단들이 우리 금융생활을 계속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금융 수단들도 올바르게 써야 저희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금융을 잘 흘러가게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도 다양한 분야들이 나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 분야별로 금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금융회사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돈을 빌려드리는 이제 여신 전문 대출회사들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금융기관들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그 친구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돈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나 가까워지고 싶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친해지기 힘든 돈의 흐름. 그럼 지금부터 은행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알아볼까요? 이런 돈의 흐름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고객이 예금한 돈을 받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가게 등에 대출해주는 일이죠. 예금한 사람은 안전하게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돈이 부족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일어납니다. 은행에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환전과 송금 업무입니다.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비슷하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하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금융기관입니다. 공동의 유대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만든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공고 등도 부분적이지만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정해진 이자가 붙지만 주식에 투자를 하면 경우에 따라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공동주인인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 채권 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는 금융사들이고 자산운용회사는 이런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랍니다. 교통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상해와 질병,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원치 않지만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뒀다가 누군가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합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과 관련된 사건이 생겼을 때 약속한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이 있어요. 뉴스나 신문에서 큰 회사나 건물에서 화재를 비롯해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공장에 화재가 나거나 인명피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 줍니다. 언젠가부터 현금 대신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중교통부터 쇼핑,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현금이 부족해도 은행에서 돈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한 번에 지불하기 힘든 고가의 물건도 할부를 이용해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여러모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드의 기본 전제는 신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드 회사는 우리가 사용한 대금을 대신 내주고 정해진 카드 결제일에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날부터 카드 결제일까지 기간 동안 신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해진 날짜에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낮아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싼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이용할 때는 나의 경제 상황에 맞는 신중한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간단히 배워본 금융의 세계. 여러분은 어땠나요? 금융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나요? 금융은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과 더 가까워지고 적극적으로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학생분들이 알기 쉽도록 금융회사를, 우리 사회에 있는 금융회사를 설명을 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짚어보면, 은행,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예금과 대출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환전, 송금 등 요즘은 다양한 업무를 은행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은행이 금융회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증권회사, 요즘 주식시장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 회사들과 관련 지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증권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위험을 발생하였을 때 그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족분들 모두 아마 보험에 가입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과 경제적인 손해와 관련된 손해보험으로 나뉘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회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카드 회사가 금융회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다른 직업은 제가 근무한 회사는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여러분들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이고요. 그 중에서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저는 이 중에 아까 소개했지만 은행이라는 금융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은행원이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영업점 객장을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2004년에 신한은행에 입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처음 입행했을 때는 사진 속처럼 창구에 앉아서 입출금 업무도 하고 손님들을 만나서 대출 업무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고요. 2018년에 처음으로 사회공헌부라는 본부 부서의 발령을 받아서 은행의 금융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영업점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본부 부서가 저희를 지원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본부 부서에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별 부서들이 많이 있고 은행원이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를 개발을 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은행원들이 이렇게 영업점 근무도 하고 본부 부서 근무도 하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업점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은행원들이 영업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덕이지 않은 새벽. 곱게 잠긴 은행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사무실을 환하게 밝히고 자리에 앉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할 신한은행 동강역 지점 프로젝트 은행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하루 은행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신한은행 종강역 지점의 직원들. 빨리 어서 준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시죠. 힘찬 인사와 함께 고객 맞을 준비 완료. 바로 본격적인 은행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은행. 여러분들도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은행에 방문하게 될 텐데요. 과연 은행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은행은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순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흐르게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은행에 여윳돈을 저금하면서 적정한 이자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은행의 투자에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행원은 고객의 소중한 돈을 잘 빌려드리고 정말 필요한 고객에게 배분해드리는 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상의 재무 설계를 위해 완벽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손 대리님,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바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은행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제일 먼저 소개드릴 창구는요. 종합상담 창구인데요. 대출이나 예금, 펀드, 그리고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현장 같은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오래 걸리는 업무들을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소개시킬 창구는요. 입출금 창구입니다. 얘는 비교적 빨리 업무가 처리되는 입금이나 출금, 그리고 카드 재신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킬 ATM 기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많이 오신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은행원들을 대신해서 입금이나 출금 같은 간단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이 부분을 많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특별히 저희가 한쪽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ATM 기기 공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이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ATM 기계의 비밀 공간. 정말 궁금하죠? 마침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은행원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입출금과 계좌이체, 통장 정리 등이 가능한 ATM기. 기계 뒤에 있는 비밀 공간엔 은행원들이 직접 돈을 채워놓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부족한지 표기되어 있어 은행원이 부족한 금액을 직접 채우는데요. ATM기로 제공되는 돈 역시 은행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디지털 창구를 통해 바쁜 고객들의 시간을 덜어주고 보안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선 고객님들의 편리를 위해 소수용 점포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화상 상담 기능을 통해 통장 신규 발급, 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 등 간편 업무와 투자 등 상담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불에도 타지 않는 특수 재질의 철통 보안 중고.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이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과 들어가 있고요. 고객님들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현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 필요한 외화들이라든지 수수들도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는 은행에서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오후 4시. 셔틀을 내림과 동시에 은행 영업이 종료됩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제 업무 처리 끝나고 이제 시제 마감이랑 그다음에 오늘 업무 시간에 받았던 업무들 그리고 다음에 오실 고객들도 좀 영업 종료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시제 맞추기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입장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급여도 있으시고 적금도 있으시고 좀 거래는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고객님과 대출 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업무인데요.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길었던 은행원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을 계기로 은행과 좀 더 친해졌으면 하는 항상 신한은행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객님이 없을 때도 바쁘게 돌아가는 여러분의 금융 파트너 신한은행.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고객들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은행원들을 보니 어떠셨나요? 고객 모두가 잘 사는 그날까지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신한의 은행원들이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의 가치를 알기에 밝은 미소를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영상이 마무리 살짝 끊기기는 했는데요.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은행의 영업점의 뒷모습까지 보여드리기가 사실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특별히 영상을 만들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돈이 부피가 크지는 않아서 큰 돈이더라도 저 철제 금고 안에 다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금고 보시는 영상을 제일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제구역이다 보니까 약간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직원들은 고객을 만나서 예금 업무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분께는 대출 업무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매월 내시는 세금 납부 업무도 은행에서 대신할 수 있고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송금 업무, 그리고 외환 거래가 가능한 환전, 여기 영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서류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대여금고 업무도 부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종합상담 창구나 입출금 창구에 각각 본인이 하셔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내점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고요. 영업점별로 환경이 또 달라서 내점하시는 손님들의 필요한 업무도 다 스타일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시면 가장 고유한 은행의 업무 말고도 카드 업무, 보험 업무, 증권 업무까지도 가능하시도록 은행에서 대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보시면 요즘 상담 창구와 프리미어 라운지, 기업 창구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편 상담 창구는 빠르게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고, 상담 창구에서는 조금 심사가 필요하고 서류 확인이 필요한 대출 업무,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품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보험, 펀드 등의 상담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프리미어 라운지에는 고액 자산가 분들께서 자산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내점하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즘은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분들, 기업가 분들도 많이 내점을 하셔서 별도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한 기업 전담 창구 직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면 4시에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은행원은 4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손님이 가시고 문을 내린 뒤에 손님들과 나눴던 서류를 정리를 하고 대출 심사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원으로서 창구에 있는 돈, 시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나가고 들어온 돈의 금액을 맞추는 작업, 시제를 맞추는 마감이라고 하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고객 관리 업무, 그리고 은행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수, 자기 개발 업무까지도 마감 시간 이후에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저녁 시간대에 다른 회사원들과 다름없이 퇴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고객 맞이를 준비하고 내점하시는 고객 상담을 하고 그리고 문이 내린 후에 또 마감 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기본적으로 전달을 드리고요. 영업점 업무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또 하나의 본점, 본부부서, 영업점을 지원하는 본부부서 업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내부 모습이다 보니까 영상을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하나 살짝 빌려왔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까이 다가오는 수상한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 그들이 누르는 것은 무엇일까? 자리에 쌓여가는 돈다발. 외국 돈으로 가득 찬 이곳. 뭔가 빈이 가득한 것 같은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외환업무지원부 외국통화전략센터입니다. 외환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세계 각국의 돈이 모이고 고객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영업적 현장의 외환 업무를 지원하는 외환 업무 지원부. 훼손되고 오염된 지폐나 위패들을 걸러내는 작업도 하고요. 생소한 외국 수표도 문제없이 발송되도록 입금부터 사후 관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빅데이터. 이 거대한 데이터는 AI,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죠. 금융권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활동이 한참인데요. 데이터 분석할 땐 빅데이터 센터로 고고! 빅데이터로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 데이터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만 찾아내는 이곳은 바로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선 정교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일어나는 위험 관리 영역에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더해지면 더욱 정확하게 부정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고객의 이동 경로를 분석, 특정 상품 가입 시 패턴을 분석하면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영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가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패턴을 분석해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발견하기도 하죠. 또한 비대면, 대면, 모든 채널에서 고객의 접촉, 거래 정보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고객이 어떻게 접촉하고 거래하는지 더욱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해졌는데요. 영업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여 곧 빅데이터가 된다는 사실. 계속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 분석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서는 은행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부입니다. 그럼 신한은행의 모든 현금이 이곳에? 어디 있을까요? 구경 좀 합시다. 현금은 어딨죠? 돈이요, 돈. 현금은 직접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거 외에 이제 전산상으로 이제 저희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금부 안에는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산부채 종합관리는 우리 손안에. ALM 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금과 대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 ALM 팀입니다. ALM 팀에서는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짜는데요. 전 세계 시장 상황과 금리, 환율은 물론 다양한 금융 규제 지표 등을 분석한 다음 은행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자금이 많이 남을 경우를 대비한
종합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큼 남겨두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은행 자금이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정하고 모든 영업점과 함께 공생하는 자금부. 알고 보면 영업점과 가장 밀접한 곳이자 영업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영업점은 물론 다른 부서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금융공학센터. 여러 대의 모니터, 쉴 새 없이 바뀌는 환율, 그 숫자를 보며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원들. 그렇다 보니 센터 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긴장감 속에 사는 사람들, 바로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이딩 파트의 FX 팀입니다. FX는 포린 익스체인지의 줄임말로, 즉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뜻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외환을 사고 팔아 생기는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최적의 타이밍에 빠른 판단력과 피말리는 순발력으로 맞서야 하는 현장입니다. 8.2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번이고요. 얼마야? 10만 불 보트 7.2. 여기가 FX 거래를 하는 부서인데요. 저기, 그런데 지금 싸우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럴 수도 번이요. 없죠. 그런데 이건 사실 번입니다.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 빨리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싸움이 아니에요. 9.5 공대 아저씨들이 모여있을 것 같았던 금융공학센터에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금융인들이 모여있었네요.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 사업본부. 글로벌 사업의 특성상 각 국가의 영업 환경과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 총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글로벌 사업본부. 국가마다 선호하는 결제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큰 과제입니다. 또한 두 개의 점포들을 상대하다 보니 국가별로 다른 시차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죠. 신한은행 본점과 두 개 점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사업본부. 그 중에서도 FI팀을 만나볼까요? 저희 FI팀의 고객은 해외 금융기관입니다. 고객을 만나고 분석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상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금융기관용 상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사업본부 내에서 영업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 외에도 두 개 점포의 진출, 영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글로벌 사업본부. 지금까지 본점의 몇 가지 부서를 탐방해 봤는데요. 은행 내에도 다양한 활동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은행 취직하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영업 네, 영상 보셨죠? 저희 본점에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영상에 나온 부서뿐만 아니라 은행에는 내부 통제를 위한 감사 업무, 그리고 전산 업무, 아니면 또 대출 심사, 아니 직원 인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도 영업전 근무뿐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본부 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그리고 그 중에서 있는 은행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알아가는데 진로를 탐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야 하는 일도 즐겁고 나의 직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은행원은 어떤 특별한 인재를 원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온 은행원이 하는 일, 저것을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행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보다 일에 대한 진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은행원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객에게 자산을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상품을 그에 맞게 추천할 줄도 알고 돈을 필요로 하는 이한테는 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제시해 그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용을 지켜가는 힘을 주는 일, 은행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한은행이 원하는 인재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요거는 요즘 사회가 변하는 만큼 금융 환경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채용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신한은행에서 공고한 채용 공고 영상을 보시면 살짝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짧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입행할 때만 해도 은행원은 대학교 학점 그리고 이제 경영학, 경제학 이런 쪽 분야들이 지원하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수였는데요. 요즘은 여러 분야의 인재를 찾고 있는 게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분야별로 있는 인재들을 합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은행을 더 어필하는 채용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분야의 꿈을 키워서 만약에 금융회사라는 곳에서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또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꿈을 진행을 할 때, 꿈을 세울 때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비대면 환경 교육이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루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진로를 탐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가지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